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예고가 저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설레는 감정이 들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신호가 드디어 뜬 것 같은데요. 이런 날이 오길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건 연준의 점도표입니다.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점으로 표시해주는 지표인데요. 점도표가 하향되고 있는 걸 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인 입장에선 참 설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처럼 실제로 내년 금리는 하향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죠. 얼마 전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들도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뚜렷한 시기는 공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시장도 생각하면서 물가도 신경 써야 하는 연준의 입장상 이러한 전개가 저는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려버렸죠. 실제로 연준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협박 카드를 더 이상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졌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소폭 감소시켰습니다. 연준의 의장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처음으로 내비추었습니다. 역시는 역시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뚜렷한 시기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기대감만을 형성시켰죠. 우리 함께 공부한 것처럼 물가 상승이 아직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겠지만 불이 붙어있는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그동안 서서히 올려왔던 것처럼 금리 인하도 급격히가 아닌 서서히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연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겠죠.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예고가 저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두 가지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 그리고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 예고는 연착륙에 대한 준비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인하를 한다기보다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 시국에서 조금은 숨통을 틔워준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1년 전엔 꿈만 같아 보이던 경제 연착륙을 3분의 1 정도는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렇게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전히 우린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간혹 인플레가 잡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팩트는 그렇지가 않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지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는 강했고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커졌습니다. 지금의 표를 보시면 내년 연방금리에 대한 위원회의 예상 중앙값이 낮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략 2024년 내년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금리는 단기간에 확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만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2%입니다. 현재는 4%입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수년이 흘러야 목표값인 2%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내려가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준은 내년 실업률이 4.1%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GDP는 5.1%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린 황금기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상한 게 맞습니다. 황금기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체감은 살기 퍽퍽하니까요. 체감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전까진 임금 상승률만큼 물가 상승률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금리 시대, 그래서 황금기라는 체감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도 조금이나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실업률, 물가 상승률, 거기에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 많은 지표들이 정상화에 진입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서서히 시작된다면 경기 침체보단 완만한 경제 둔화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더 부각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기대감은 시장을 상승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정황상 자산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여러 자산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몇 년 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던 상황이 다시 한번 미래에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자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숨쉬는 동안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들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인 이상 빈부격차 문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더 심하면 안 돼도 다행인 상황이죠. 여기서 우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만을 탓하며 부자들을 증오만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내가 세상을 바꿀 순 없으니까 내가 바뀌어 가고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 해볼 것이냐, 저는 감히 후자의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린 힌트를 한 가지 얻었습니다. 미국은 내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겁니다.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더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은 4%에 고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2배 가까이 높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혼자 총대를 메고 있던 매파 중의 매파 파월 의장조차 이번 FOMC 회의에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인플레는 높은데 매파인 파월이 갑자기 왜 비둘기를 자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연준도 현재의 4%인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2%로 내려가기 위한 충분한 필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2%로 가기 위한 충분한 진입점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불과 얼마 전까진 이러한 확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난하다면 더 열심히 어떠한 투자든 임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자산 인플레이션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장기 투자로 부자 된 사람을 못 봤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실제 스터디에 나가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실히 매달 주식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척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장기 투자를 중도에 포기했으니까요. 못했으니까요. 자기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야 장기 투자를 안 하고 한탕으로 돈을 버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정부 탓, 시장 탓, 전문가 탓, 유튜버 탓, 돈이 없다는 핑계, 이 모든 건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필수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이런 탓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디 포기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방법을 찾고 꾸준히를 실천할 수 있는 멋진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탓, 시장 탓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될 일이고요. 내가 매번 고점 판독기, 고점 매수기인 상태라면 성장주 투자보단 배당 투자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나 애플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이고요. 배당주나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SCHD나 그 외 주가도 성장할 수 있으면서도 배당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허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투자든 꾸준히가 없으면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달팽이 분들이 고작 용돈벌이로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이왕 스트레스 받을 거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서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은 있을 겁니다. 뭘 따져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투자든 안 하면 향후 역으로 나에게 후회로 다가올 게 뻔한 시대입니다.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 포기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